비디님, 이번 겨울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추위가 온도가 오락가락 하는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온도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위가 싫습니다. 제발 빨리 봄 날씨가 오게끔. 제 2월 말인데 이렇게 목폴라 입은 거 보세요. 하여간 좀 더 기도를 가열차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빨리 봄이 오게끔. 자, 어쨌거나 여기는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입니다. 네, 더불어 이 지금 스튜디오는 따뜻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가면 춥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모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이 서방의 전투기를 빨리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듯한 분위기거든요. 그 상징성이 전투기라는 게 대단히 큽니다. 지금 뭐 우리 남북한의 좀 긴장 고조되는 그 상황을 보십시오. 북한이 탄도탄을 쏘면 우리는 스텔스 전투기를 띄웁니다. 네네. 그러면 또 쏩니다. 그렇죠.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 전력이 항공 전력이 우세하다는 거고, 북한은 탄도탄 전력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시속 게임을 하는 거죠. 네네. 그만큼 전투기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측에서는 원래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해왔죠.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좀 거기서 좀 재미나는 게 프랑스 쪽이 전투기 얘기를 하는데 기종을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라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항공 매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미라지 2000이 좀 줄만한데, 네. 자기들이 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퇴역시킬 수 있는 전투기고 어디 이렇게 원조를 하고 제공을 해도 문제가 안 될 수준의 전투기인데, 네네. 뭐 기종 얘기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말씀대로.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얘기를 또 적극적으로 하는데, 립 서비스 얘기를 하는데 타이푼, 유로파이터 타이푼. 근데 영국 전투기가 물론 이제 여러 공동 개발국, 독일, 뭐 영국, 이태리, 스페인이 같이 공동 개발했는데 거기서 주도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기술, 주도권이 많은 게 녹아든 전투기인데, 우리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호크 훈련기를 써받아서 조기 도태 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네. 영국이 설사 타이푼을 몇 대를 주도한다도 네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 2주 안에 또는 빠르면 한 달 안에 이걸 습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술도 있고 어떤 군수 지원 체계도 안착을 시키려면은 보통 네네. 그러한 그 시스템은 1년, 최소 1년 이상은 사용을 해봐야 안착이 되는데, 그걸 바로 받자마자 제대로 사용한다. 그건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랑스가 기종을 얘기 안 했죠.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네. 프랑스는 기종 얘기를 안 했고, 영국은 이제 기껏해야 유로파이터 타이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사용하기 어려운 전투기들이에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네네. 미국제 F-16. F-16. 그것도 F-16이 종류가 크게 나눠서 세 종류가 있죠. 네. 옛날 구형이 있고, 최근 게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쓴다는 그 A사 레이더 단 장착한 F-16V.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버전이죠. 그게 네덜란드 공군이나 벨지움이나 이런 그 4개국, 옛날 그 최초 도입국들이 4개국이 있는데, 그 네. 나라들이 이제 F-16A형을 도입을 했는데 나중에 개량을 했죠. 그래서 그게 F-16AM 아니면 BM. 요게 지금 이제 도태, 잉여 전투기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당장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나마 요 정도가 우크라이나 공군이 인도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당장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F-16을 줘야 된다. 근데 되게 언론 보도 기사에서 보면은 그게 최신형 F-16인지, 아니면 우리 같이 뭐 블록 52형인지, 아니면 옛날 거를 개량한 건지, 그런 얘기가 없었죠. 전혀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기껏해야 뭐 이제 유럽의 전문 매체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네덜란드 공군의 F-16 AM, BM 요 정도가 이제 뭐 한두 개 매체에서 언급했죠. 그 버전까지. 그리고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친 그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올렉시 레즈니코 이 장관이 참석해서 제트기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요. 어떤 그 결론이 없었죠. 네네. 일단 얘기를 이제 경청하는 이제 입장들이 됐고, 나토 회원국들이 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죠. 또 이런 뭐 복잡한 항공기 운영 문제, 그다음에 상징성이 있는 게 이거는 공격 무기에 들어가죠.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 6.25 전쟁 때도 경험이 있지만은 뭐 베트남전 때도 그렇고, 이게 국경선을 그냥 쉽게 넘어갔다 올 수 있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의 우크라이나 그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쪽 해당되는 뭐 근접 항공지원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괜찮은데 그런 와중에 또 러시아 영공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넘어갔으면 또 이 러시아 방공망에 뭐 S400에 뭐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뭐 인도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니죠. 더불어 지금 지상 무기 체계 중에도 하이마스의 사거리 관련된 것도 지금 조정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 어떤 전술 탄도탄 비슷한 것들을 에이테킴스를 쏠 수 있는데 그것조차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에이테킴스하고 F-16을 대표적으로 전투기 네네. 계속 얘기를 했죠. 달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결론낸 게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이제 뭐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사 미국이 F-16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 사실상 이 전투기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F-16조차 F-16 AM, BM 같은 거조차 구형기를 개조한 개량한 그 기체 기종조차 아무리 뭐 서둘러서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뭐 한두 달에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 전투기를 유럽에서 뭐 미라주 2000이라든지 라팔이라든지 유로파이터라든지 이 전투기들을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해도 이 시간상 따져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을 하거나 휴전을 한 이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6.25 전쟁 때 그 경험에 이제 따르면은 그 다음 2차 전쟁 대비해서 그런 시간이 벌써 우리는 이제 70년이 이제 흘러와서 끊임없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역시 뭔가 종전, 휴전이 있어야만 그 다음 이제 대비 태세로 들어갈 때 그런 무기들을 이제 인도받는 거, 그리고 이제 훈련, 군수 지원 체계의 정착. 그 이제 그 다음 얘기죠. 다른 얘기지, 다른. 네네네. 지금의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사이에 뭔가 갑자기 뭐 무기 체계를 받아서 특히 항공 무기 체계 그 복잡한 그거를 정착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죠. 자, 안 대표님. 여기서 제가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젤렌스키 국방장관이 지금 자꾸 서방 측에다가 전투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럽이나 서방 측 그쪽 국가들에서 이 구소련제 무기 Su-20이나 미그-29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 아니 그런 거를 그 전쟁 중에 전달해주면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기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유별나게 그 동구권 국가들이 그 미그 19를 사용하던 뭐 슬로바키아라든지 다 퇴역을 작년 여름에 다 시켰는데 네네. 그러면서 그게 전달됐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증거가 안 나옵니다. 상당히 쉬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폴란드 공군이 미그 19 역시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어떤 그 분해된 형태로 넘기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것도 대수가 정확히 분해돼서 준 게 특별히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게 감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미그 19 나머지 갖고 있는 거 네네. 그것도 비행을 시킵니다. 어떤 그 보도 사진이 나와요. 어. 상당히 뭔가 쉬쉬하는. 그리고 뭐 불가리아 공군도 있고 말씀하신 뭐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미그 19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그다음에 Su-25도 그렇고. 네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작년 여름부터 하반기에 어떻게 전달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바로 얘기된 게 구소련제 전투기. 그리고 이제 전차도 구소련제 거를 모아서 줘야 된다. 그들이 자주포, 서방제 자주포 포함해서 네네. 그들이 뭐 하이마스 얘기 나오고. 이게 점점 무기가 종류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서방제 전투기를 줘야 된다. 자꾸 아이템 종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실체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이제 가서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 군사 원조 추가를 하겠다. 액수까지 얘기하는데 5억 달러. 그걸 이렇게 내용들 아이템을 열어보면은 기존에 전달된 뭐 제벨린이나 뭐 하이마스의 탄 네네. 아니면 군수 지원 체계들 요소들 그거에 대한 금액이다. 그렇게 또 해설 기사가 나오고 아이템이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전차는 전달됐느냐? 근데 2월 말 현재 또 실제로 챌린저 2나 레오파드 2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전달했으면 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레오파드 1 구형 전차는 뭐 지금 정비해서 조만간 넘긴다. 그리고 뭐 다음 주 정도면은 2월 말에서 3월 초면은 프랑스제 구형 AMX 10RC 차륜형 그 전차포로 단 차륜형 그 장갑차를 바로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말은 무성한데 하나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전같이 1년 전의 상황처럼 나타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기가 과연 그 당시에도 이제 실기를 하지 않았나 그 구소련제를 제대로 넘겼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넘기더라도 뭐 아주 극소수가 넘어간 것 같고 시간을 또 잃어버리면서 지금은 아예 뭐 서방제 전투기를 줘야 된다?
뭔가 지금 이게 앞뒤가 흐름이 안 맞고 결국에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 립 서비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너무 이게 확전이 되는 게 나토가 끌려 들어갈까봐 조심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상징성이 서방제 전투기를 주면은 이거는 나토가 참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지금 방향성이 빨리 이게 종전과 휴전하면 주겠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이 서방의 전투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전쟁 후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재무장 어떤 이제 휴전이나 종전이 되면 재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줄 수 있는 아이템 자기들도 안심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은 아이템이 아닌가. 실제로는 줄 수 없고. 네네네. 뭐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려서 전차 레오파드 2 같은 거 어떤 줬으면 줬다고 뭐가 보여줘야 되는데 실제 어디에 투입됐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준다. 하다못해 뭐 며칠 전에 또 스페인 육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물론 그것도 이제 구형 쪽인데 근데 뭐 4대 6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뭐 좀 그러니까 너무 나토 지역이 너무 지금 립 서비스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나. 자기들이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게 전쟁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의 입장에서는 레오파드를 막 그냥 뭉청뭉청 줘야만 이걸 받아서 제대로 쓰던 파괴를 당하든 뭔가 이렇게 운영하는 규모가 나오는데 네. 그거 뭐 여기서 4대 저기서 6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토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우크라이나의 이 제트 전투기를 당장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거네요. 뭐 하다못해 F-16 AM, BM 같은 네덜란드 공군이 지금 잉여 전투기들 네. 이거를 지금 뭐 주면은 뭔가 좀 운영을 더 해볼 텐데 이것조차도 지금 뭐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런 네. 반면에 뭐 영국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이제 뭐 조종사 교육을 시켰다. 뭐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한편으로는 빨리 전쟁을 이게 러시아도 이게 계속 이어가면은 이런 무기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뭐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립 서비스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이걸 받아야 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줘봐. 근데 실제로 오지는 않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줘보라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거기서 예. 이제 그 1년 사이에 이제 벌어진 현상이 폴란드군이 열심히 전차고 자기들 자주포. 폴란드. 예. 실제 다 거긴 다 줬어요. 다 빠졌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급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한테 빨리 무기 사겠다고. 이제 그건 우리가 이제 덕을 본 건데 네. 그런 반면에 그래서 폴란드군만 제일 저기죠. 다 그냥 내주고 나머지 나토 국가들은 자기들이 쓰다만 그 비축한 장비들 그 레오파드 1 준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들은 필요 없는 거 예. 그런 걸 이제 준다고 막 이렇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뭐 전투기는 생각도 없으면서 프랑스는 기종조차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했으면 미라주 2000 같은 게 지금 딱 만만한데.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실효성이 없는 얘기들이 너무 무성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윌리스 장관 같은 경우도 지난 9일 이 영국 이탈리아 국방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반드시 전투기를 보내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애둘러 돌려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혼선을 일부러 주는 거죠 러시아 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간을 좀 봤다가 아니라고 또 부정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죠 러시아 쪽에다가. 이게 빨리 일단 끝내라. 아니면 휴전을 해라.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자꾸 이제 이렇게 간보기식으로 이제 무기 더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사실 뭐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해도 이게 구소련제 Su-20이나 미그-29 정도가 아니면 사실 몇 년 후나 결국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죠.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일단 제대로 활용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 방공망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늘로 날아다니는 이런 무기 체계는 결국에는 지대공 미사일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 좀 있고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서방 쪽에도 좀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도 있고 이 반면에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우크라이나 입장도 조금 이렇게 뭔가 일단은 좀 빨리 받고 싶은 거 있는데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나 그 사실 스스로 걱정도 있고 그래서 1년 전에 전쟁 초기에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나 Su-25를 Mi-24 하인드 헬기조차 다 모아가지고 네네. 줬어야 되는 건데 그때 줬어야 한다. 시기를 다 놓쳤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저 멀리 페루, 인도네시아 아직도 미국 그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 네네. 거기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라도 거기에 Su-27, 미그-29, 뭐 Mi-24 하인드 브라질 퇴역한 네네. 거 그걸 다 모아서 운반해서 줬어야죠. 근데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큰 노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투기를 지원을 해버리면 전쟁 자체가 너무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걸 또 우려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새로운 전력을 확보하게 되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장도 뭐 또 이 서방지에 거기 장착하는 무장도 종류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 무기들이 기존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보다는 더 정밀 지상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쟁이 확전이 됐죠. 더 지역이 넓어지죠. 그러면 전쟁 자체가 상당히 길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하는 지역도 넓어질 것이고, 그 파괴력도 강화될 것이고, 이제 그것도 이제 우려하는 입장이죠. 서방 측에서는. 아무튼 이번 그 전투기 공급을 한 해 만에 하는 그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첫째, 준다 하더라도 이 단기간에 완전한 전력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설사 어떻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서방 측에 어떤 지원 인력들이 스며들어서 어떤 그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그거를 가동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풀가동이 된다 하면은 파괴력, 전장 지역의 확장, 그래서 이게 더 전쟁이 더 길어지는 그런 어떤 역효과가 이제 서방 측 입장에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뭐 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종전과 휴전 이런 쪽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이 유럽제 아니면 미국제 이런 전투기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공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차도 마찬가지고. 네네. 네. 네, 오늘도 참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 또 씁쓸한 얘기들. 뭐 사실 따져보면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요. 또 구독자분들과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도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눠주신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모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